안녕하세요. 당신의 평온한 밤을 위한 시간,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엇갈린 운명 속에 놓인 진나라 공주 국향의 아슬아슬한 고구려 로맨스입니다. 나라를 잃고 고구려 승상의 아내가 되었지만 홀로 낯선 객지에 머물며 옛 연인과 현재의 운명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국향. 그녀가 머무는 눈 내리는 여막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밤을 국향이의 방에서 묵고 이튿날 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오매 승상댁에서는 국향이가 바위를 업은 채 종적이 없어졌다고 불끈 뒤집혀 돌아간다. 주부로서 가모로서 중대한 사고의 책임자인 승상 부인은 눈이 뒤집혀 하인들을 독려하여 여기를 찾아보아라, 저기를 찾아보아라 지휘하고 있다. 아이를 잃다니? 바늘이나 숟가락을 잃는다면 모르거니와 아이와 아이 업은 안악을 잃다니 어디 잘들 찾아보아라. 두루 찾아본 결과 국향이는 아이를 업은 채 대문 밖으로 하여 한없이 북쪽으로 가더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석다산으로 간 게 아닐까? 승산 부인이 이런 말을 하였다. 승상은 이 말을 듣고 뜨끔한 모양이었다. 석다산이란? 어째서 석다산 생각이 나오? 글쎄요, 공주가 오늘 아침 끈끈하게 석다산 가는 길을 묻던데요. 이 8월 염천에 샘시된 아이를 업고 석다산 60리를 바위 나은 지 캐피 지나서 얼굴이 보호약해 피더니 바람이 났나 봅니다. 그려. 원, 바람이 났는지. 그러나 승상에게는 쿡 가슴에 찔리는 일이었다. 장량이라 하는 젊은이가 공주더러 진나라 혈맥은 공주로서 끊어지느냐고 그냥 호소하고 힐난하더니 젊은 안악의 마음에 이 말이 박혀서 오늘날 등에는 을지 가문의 혈자를 업고 석다산 장량이를 찾아감이 아닐까? 만약 사실 그렇다 하면 유유한 문제였다. 정열의 여인이 정열에 들떠서 하는 일은 하늘도 지휘하지 못한다. 공주의 정열로서 혈맥이라는 한 가지의 생각으로서 장량이라는 사람에게 몸을 내어 맡겨 을지 가문에 생자하는 안악의 피를 흐려놓으면 큰 일이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연약한 여인의 몸이라 곧 뒤쫓으면 국향이가 장량이의 품에 들기 전에 뒤밌게 들는지도 알 수 없다. 내 자식의 어버이 되는 내게 맡기고 안돈들 하시오. 내 공주 더위에 지치기 전에 사람 보내 기바올게. 승상은 사람들을 대강 안돈시키고 스스로는 사랑으로 나왔다. 사랑으로 나와서는 연파대를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파대더러 국향공주와 진나라의 장량이라는 젊은이의 사연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고 그 국향이 가 장량이를 따라 출분한 듯 싶으니 그대가 뒤쫓아가서 만나거든. 좋도록 말하여 도로 위를 무사히 펴보라고 부탁하였다. 향산서 산삼을 캐다가 을지 승산을 따라와서 지금껏 승상댁에 기거하며 승상댁 책을 마음대로 읽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던 연파대는 여기서 처음으로 승상의 제2부인 국향 공주를 데려오는 데 임무를 띠고 석다산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다. 아직 꽤 따가운 8월의 어떤 날 고구려 장안 서울의 교회를 한 안악이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완전히 포도장치가 된 기분 좋은 길이었다. 안악도 길거리에 꽤 숙련된 사람인 모양으로 등에는 한 아이를 업은 모양이었지만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을지 승상댁에서 뛰쳐나온 국향이었다. 착하지 착해. 등에 업은 아이를 연해 달래며 주저없이 북쪽으로 간다. 지난해 엄동의 만열이 길을 걸어온 경력이 있는 국향이었다. 지금 목표가 겨우 수십 리. 지난해에 비기건대 겨우 누워서 다리 조금 움직이는데 지나지 못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한 안악이 몸을 푼다는 위대한 사업을 겪고 나면 기력이 한풀 꺾이는 모양으로 몇 걸음 걷지 않아서 다리가 약간 푸들푸들 떨렸다. 장량이를 만나보고자, 장량이로 하여금 한 아이를 벌고자, 하마터면 끊길 뻔한 이 내 몸에 흐르는 진나라 혈맥의 계승자를 낳으려는 단 한 가지의 기대로서 석다산의 장량이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자기는 부왕의 명에 의지하여 을지 가문에 출가하여 끊겼던 을지 가문의 후계자를 낳았다. 그러면 이번은 하늘의 분부대로 진나라 혈맥을 이을 자를 낳을 큰 의무가 남아있다. 이 천직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는 승상을 배반하고 젊은 사나이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진나라 천만적자의 희망은 오직 공주의 몸에 걸려 있습니다. 연전에 자기가 팔을 느리어 장량에게 잡혀줄 때
장냥이는 손을 잡고 몸을 떨면서 국향이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다. 을지승상에게 국향이라는 하늘이 주신 내 아내요. 하고 살해던 정열의 사나이, 진경서 고구려 서울까지 몇만 리의 길을 오직 국향, 자기의 뒤를 사모하여 따라온 정열의 사나이에게 국향이의 관심을 꽤 깊은 것이었다. 곧장 북쪽으로 그냥 가노라면 뿌주다리가 많은 산이 나타납니다. 거기가 석다산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지시로서 사람이 설마 못 찾으랴 하고 갯댐 바위를 등에 업고 을지댁을 나선 국향이는 뿌중다리 많은 산을 목표로 북쪽으로 한없이 걷는 것이었다. 석다산이라는 데가 여기서 몇 리나 됩니까? 이제 20리입니다. 10리만 더 가시오. 10리, 20리 길은 지난 겨울 만열이 길의 비기건대 코앞이나 일반이었다. 그러나 생산이라는 큰 역사를 겪어서 몸의 기력이 한풀 꺾인 국향이에게는 더욱이 독같은 아이를 진 몸이라 한량없이 멀어 보였다. 그날 황혼의 석다산 10리를 남긴 채 국향이는 어떤 주막에서 한밤을 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국향이가 피곤한 몸을 하룻밤 편안히 쉬고 이튿날 꽤 해가 늦어서야 깨었다. 여자의 해산이란 것이 그렇게도 큰 일인가? 1년 전 경험만 보더라도 하룻밤 자고 깨어서는 이튿날은 100여리의 길을 걷고 했는데 지금 단 하루 걸은데 지나지 못하거늘 이다지도 몸이 고달픈가? 이러다가는 아이 셋, 넷만 낳으면 몸이 아주 죽어 빠질 것 같다. 일어나 몸을 가누로라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일어나 영창을 열었다. 그랬더니 밖에는 꽤 수다한 남녀가 아내 국향이의 일어나기를 기다리던 모양이었다. 국향이가 영창을 더르륵 열자 꽤 여러 사람이 영창 쪽을 향하여 공손히 국궁례를 한다. 그 가운데 한 스무남은 난 젊은이가 덥석덥석 국향이의 영창 앞으로 가까이 왔다. 지금 기침에 계시오니까 소위는 연파대라는 승상댁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옵니다. 승상의 분부를 받자와 공주를 모시러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도를 덥석 짚고 올라서서 영창 안으로 들어왔다. 국향이는 파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영창을 도로 고요히 닫았다. 승상께서 몹시 걱정하시지요? 걱정 여부가 있습니까? 소인더러 어서 다른 박질로 가서 공주를 모셔오라고 호령호령 하시어 소인은 어제 내내 다른 박질로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장냥이를 만나서 진나라 혈맥을 이을 혈자를 하나 구해야겠다는 이 커다란 책무감을 지닌 국향이로서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 곁에 내려놓은 바위의 머리만 고요히 쓸어주고 있었다. 공주님의 몸은 지금 이 나라에서는 여간 귀하신 몸이 아닙니다. 을지승상의 부인이라는 공주의 몸은 온 고구려 4천만 만성의 촉망과 기대가 지워져 있는 몸이옵니다. 자중합소서 공주의 몸 한 번 실수하시면 4천만의 노염이 공주께 향하오리다. 이 연파대의 주먹이 결코 공주님을 용서치 않으오리다. 장량이라나 하는 되놈은 어제 연대파가 한 주먹으로 박살을 하려다가 잔명만은 그냥 남경외로 내칠 작정입니다. 국향이는 내심 일변으로 차차 무겁게 떠오르는 희열을 느끼었다. 아차, 잠깐 실수했다면 고구려 4천만의 노염은 둘째 두고 여인으로서의 씻지 못할 과실을 범했을는지도 모르는 자기를 여기서 이렇듯 꽉 억류해주는 튼튼한 힘이 있었기에 자기는 과실을 범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한다면 장량이는 과연 가긍하기 한이 없었다. 만여리의 먼 길을 나를 뒤따라 예까지 왔거늘 한 번도 따뜻이 붙안아주지도 못하고 경외에 내친 바가 되려는가? 공주님 장량이를 잠깐 보시렵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승상 부인이시라 추호라도 소홀함이 있었다가는 용서치 않는다. 이러한 주의와 함께 장량이가 이 방으로 인도되었다. 국향이는 눈을 굴려 들어오는 장량이를 보았다. 국향이가 장량이를 처음 본 것은 지난해에 잠깐뿐이었다. 그럼에 그 얼굴 생김이며 몸매며 조금도 기억에 없다. 그러나 지금 연파대에게 인도되어 이 방으로 들어온 장량이의 꼴은 국향이는 간신히 부르짖음을 참을 만큼 참혹한 것이었다. 1년 전보다 제법 골격이며 체격, 이 장대하게는 되었지만 누구에게 두들겨 맞기라도 한 듯이 몸 사면에 멍이 들었고 얼굴은 눈 근처에 한 주먹 단단히 얻어맞은 양, 왼쪽 눈두덩이는 주먹만큼 부어올라서 눈이나 상하지 않았는가 근심될 지경이었다. 이 녀석아, 부여의 주먹 맛을 단단히 보았느냐? 예, 대답만은 진실로 고분고분하였다. 그래, 맛이 어때? 약간 아픕니다.
약간만 좀 더 먹어보련. 실소이다. 공주님, 소희는 잠깐 저 방에 갔다 오리다. 파대는 장냥이를 남긴 채 이 방을 물러나갔다. 파대가 물러간 뒤에 국향이는 한 걸음 두 걸음 장냥이에게 가까이 내려갔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장냥이의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을 가만히 만져주었다. 아야, 아파요? 아프지 않겠나 보세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연기라 하는 지금 그 녀석이 무심중 직금 받는데 고구려 놈의 대가리는 돌덩이 입디다. 받쳤구려? 이 팔다리는? 거기는 두들겨 맞았지요. 공주님은 어떻게 여기를 오셨어요? 장서방을 좀 보러. 나 같은 건 봐서 뭘 합니까? 진나라 혈맥이 남은 자 오직 이 몸과 장서방뿐 아니오? 그 진나라 혈맥의 뒤를 물려야 할 게 아니오? 공주님. 나는 을지 승상의 혈자를 낳아드렸으니까 이제는 진나라의 혈손, 내 아버지의 손자를 낳아드려야지요. 아프다 어떻다가 모두 거짓말이었던 듯이 장냥이는 이 말을 듣고는 몸이 흐늘흐늘 일어섰다. 그리고 양팔을 들어서 국향이를 얼싸안았다. 승상의 완숙하고 뻣뻣한 얼굴과는 마주 비벼본 일이 있지만 정열에 불붙은 젊은 얼굴과는 서로 마주 대어본 일이 없는 국향이는 이 장냥이의 정열의 입술이 자기의 얼굴이며 입술 근처에 뛰노는 앞에 고요히 자기의 얼굴을 정냥이에게 맡기고 상쾌한 젊은 정열을 즐기고 있었다. 국향이는 장냥이의 숨찬 소리와 그 호흡을 감각하면서 두 손을 들어 장냥이의 양볼을 붙하나 제 얼굴 위에서 그것을 떼어 다시 정면으로 그 입을 자기의 입에 갖다 대었다. 볼을 붙담고 한참을 입을 맞대고 있다가 장냥이의 얼굴을 다시 4대치쯤 되는 거리에 떼어치우고 국향이 역시 흥분된 음성으로 장서방 하고 불러보았다. 공주님, 소인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국향이는 언제든 진인의 아내입니다. 진인 장냥이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장서방 연모에게 끌리어 내일은 경회로 나가게 됩니다. 장서방께서 다시 석다산 가까이로 찾아올 재간이 있겠어요? 싫습니다. 저 영가놈의 눈에 들켰다가는 이번은 꼭 죽습니다. 나를 아내 삼기 위해서도 영가가 무서웁니까? 죽은 뒤에 아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키지 않고 묘하게 숨어 들어오지? 고구려 순라는 새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국향이의 아이바위가 태치듯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향이는 그것조차 괴념되지 않는 듯이 요게 왜 이리 야단이야 하면서 좀 떠밀어버렸다. 바위를 떠미느라고 지금껏 붙담고 있던 장냥이의 뺨을 놓으니까 성적으로 미칠 듯이 흥분된 장냥이는 국향이의 허리를 얼싸안으려 하였다. 그것을 가벼이 밀며 바위야, 엄마가 너를 떠밀던? 걸 왜 떠밀까? 내 새끼를 하며 바위를 끌어당겨 그 부드러운 입술에 제 입을 대고 쪽쪽 맞추었다. 공주님, 왜 그러오? 소인의 입도 좀 지금껏 맞대고 있고도 부족하오? 해로 동열키 전에야 부족합지요. 게다가 공주님, 좀 쪽소리가 나도록. 국향이는 탄식하며 바위를 다시 붙여놨다. 고구려 젊은이들은 이렇지 않더구먼. 진나라 혈맥은 그냥 내게 남아있건만 국맥은 살아날 가망이 없구나. 운제명제로다. 공주님, 진나라 국맥은 소인이 붙드오리다. 진나라 젊은이가 모두 연서방의 주먹에 질겁을 해서 아내를 빼내러 오지도 못하겠다는 장서방 같아서는 비록 국향이 있어도 진나라 명맥 붙들 사람은 없소. 공주님, 소인이 승천잠지에서라도 다시 석다산 근처로 잠입을 하오리다. 공주님을 빼내고자 장서방. 국향이는 다시 손을 펴서 장냥이의 뺨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자기의 뜨거운 입술을 장냥이의 입에 한참을 대고 있었다. 그날 해가 꽤 높아서 국향이 연파대 장냥이 이 일행은 석다산을 떠나서 다시 장안으로 회정을 하였다. 국향이와 바위를 위해서는 소교가 하나 준비되었다. 한 절반 내려오다가 어떤 여막을 잡아 하룻밤 쉬기로 하였다. 장냥이가 걷기 힘들어하므로 장냥이를 위하여 하룻밤 쉬기로 한 것이었다. 장냥이는 어느 방에 쉬게 되었는지 국향이와 연파대가 한 방에 묵게 되었다. 괴상한 인연으로 젊은 남녀가 같은 방에 묵게 되어서 국향이로서는 마음의 경계를 꾀하였으나 저녁을 먹은 뒤에는 파대는 뜰로 나가고 말았다. 옷고름의 경계를 꾀하였으나 저녁을 먹은 뒤에는 파대는 뜰로 나가고 말았다. 옷고름 졸라매고 몸단속을 단단히 한 뒤에 국향이는 먼저 자리에 들고 말았다. 국향이가 한잠을 풀쩍 자고 깨어보니
파대는 여전히 뜰에서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또한 잠을 자고 나니 그때는 밤도 어지간히 깊은 모양인데 파대는 여전히 뜰을 거닐고 있었다. 승상 부인이 침실을 경계하고 지키는 파수의 구실을 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이 밤은 왜 그런지 국향이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연애 깨고 하였다. 국향이가 3번 잠에서 깰 때 파대는 몸을 쉬느라고 방 꽃마루 위에 걸터 앉아있다. 국향이는 몸을 수습하여 파대를 불렀다. 서방이라고? 네, 연파대라 합니다. 좀 방에 들어가 쉬세요. 소희는 괜찮습니다. 공주님 더 주무세요. 아직 내일도 오늘만큼 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좌우간 좀 들어와 쉬세요. 내가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파대는 그리 사양치 않고 덥석 들어와 앉았다. 공주님, 장량이라나 하는 되놈을 그렇게도 못 잊어 하십니까? 장서방은 국향이의 남편이 올시다. 공주님은 을지 상공의 부인이 아니세요? 상공 부인은 상공댁에 계십니다. 저 바위 도령은? 바위는 승상자제입니다. 승상자제이자 또한 공주님 아드님이 아니오니까? 공주 국향이는 승상님께 아드님 하나를 낳아 올린 것뿐이지요. 당신네 진나라 부인네 생각은 그렇습니까? 열녀는 불경이부라는 말도 진나라 성현의 말인 줄 아는데. 저는 열녀가 아닙니다. 열녀가 되고자도 안 합니다. 공주님 생각은 고구려인의 생각과는 대상부동입니다.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많은 이 총각이 거룩한 몸을 처녀 아닌 여인에게 더럽히기 싫어서 그냥 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처녀로 적당한 짝은 아직 발견되지 않으니 총각으로 늙을 밖에는 도리가 없겠습니다. 파대는 천장을 우러르며 한번 크게 웃었다. 국향이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뜻하지 않고 꾸벅 졸았다. 공주님, 한잠 더 주무시지요. 밝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려는 듯 몸을 움직였다. 국향이는 바위를 고용히 내려뉘며 자기도 곁에 다리를 뻗고 누웠다. 연서방도 개서 좀 다리 펴고 주무세요. 저는 나가서 이 근처를 살펴야겠습니다. 공주님, 주무세요. 하면서 파대는 그의 떫더미 같은 몸집을 일으켜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파대와 장량이와 을지 승상, 이 3사람의 이성을 마음속으로 막연히 비교하여 보며 국향이는 또 잠의 나라에 빠져들어갔다. 이튿날 이 일행은 무사히 장안 서울 을지댁으로 돌아왔다. 그때 저녁상을 받고 있던 승상 부인은 달려나와 국향이에게서 바위를 받아 안았다. 어딜 갔었니? 도로 왔구나?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며 마치 잃었던 자식을 찾은 듯 늙어가는 그의 눈가에서는 눈물까지 한 줄기 흘러내렸다. 여기서 국향이는 자기가 무슨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무한히 만족하게 여기었다. 만약 자기가 얼굴을 들지 못할 무슨 실수를 하였다면 지금 무슨 면목으로 이 댁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까? 하마터면 저지를 뻔하였다. 장량이의 뺨을 끌어다가 제 입술에 대고 마주 빨고 빨리울 때 몸이 모로 쓰러지기만 하였더면 다시 얼굴 들지 못할 커다란 실수를 한 뻔하였다. 뿐더러 나는 총각이요 하며 파대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할 때 국향이는 그 총각이로라는 파대의 몸을 끌어안아 보고 싶은 충동을 파대의 그 엄한 얼굴의 표정 때문에 물리쳤다. 그때의 파대가 약간의 수상한 행동만 취하였더라도 국향이는 파대에게 몸을 내어 맡기기를 주저치 않았을 것이다. 아니 도리어 국향이 편에서 파대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국향이는 여인의 정조라는 것이 얼마나 흔들리가 쉬운 것인지를 알아차리고 몸서리쳤다. 열녀는 불경이부라는 도덕관을 깊이 마음에 새겨두고 한 남자 밖에는 절대로 보기를 피하여 오는 고구려 안악들의 갸륵한 정조관을 생각하여 보면 진실로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 승상 부인에게서 바위를 받아 안고 제 방으로 돌아와 마음의 괴로움이 무엇에서 해방된 듯 고구려 안악의 정조관념에 깊이 감복하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 바위를 힘있게 안으며 그 자리에 엎드렸다. 까닭 모를 눈물이 스르르 그의 눈가에 흘렀다. 바위야, 우리 집에 왔구나. 국향이는 바위를 힘있게 안았다. 국향이에게 있어서는 을지 승상을 배울 일이 가장 큰 문제였다. 승상은 어떤 태도로 어떤 심경으로 자기를 대하는지, 거기 대하여 자기는 어떤 태도로 대하여 드려야 할지 이것이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승상은 이튿날 아침에야 국향이의 방을 찾았다. 무뚝뚝한 얼굴에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몸과 희곤하지 않소? 들어서면서 역시 무뚝뚝한 음성으로 승상은 이렇게 물었다.
거기 대하여 국향이는 싱겁게 씩 웃으며 조금 발치로 몸을 움직였다. 요놈은 갈아떨어져 자는구나. 공주는 그래 장서방을 만나 보았소? 네. 을지의 품보다 장서방의 품이 그립습니까? 하고 어린 바위에 잠자는 머리를 쓸어주며 말을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여보 공주, 진나라 풍속은 모르지만 고구려 습관으로 한 여인이 시집을 가면 친정이고 옛 인연을 온통 끊고 시집 사람이 되는 법이요. 천자의 직허와 칙명으로 내게 시집은 이상은 장서방 무슨 서방 할 것 없이 옛 인연은 죄 잊어야 하는 법이요. 공주는 지금 완전한 고구려 여인이 왜다. 승상님, 그래도 소녀는 진나라 혈통을 잇는 자식을 천자 위에 낳아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진나라 혈맥을 잇는 자 오직 소녀밖엔 없습니다. 진나라는 오 제33년 밖엔 가지 못하고 공주 아버님에게 끊어졌습니다. 공주는 고구려로 시집 왔으니 고구려 사람이지 공주의 몸에서 진나라 혈맥을 이을 자가 어떻게 나오? 그래도 저장 서방은 진나라 혈맥을 살리려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계집에 뒤따라 말리기로는 허파에 바람든 천하불황자 녀석이 공주께서는 못 잊지요. 그래도 진나라 뭐요? 젊은 놈의 품이 그리워 그러지. 그래 그 젊은 놈에게 부탄겨 보기나 했소? 문득 회상되었다. 바위의 아버지며 남편 되는 승상이 단 한 번이라도 그처럼 숨차게 자기를 부탄아주면 국향이는 얼마나 기뻤을까? 승상은 자기를 사랑하기는 극진히 사랑한다. 그러나 승상의 사랑은 너무도 점잖고 정열과 힘이 없었다. 국향이의 나이 바야흐로 20살, 여인 20살이면 혼자 있을 때라도 그 몸은 정열에 불탈 듯한 한창의 시절이다. 반 90살의 늙은이에게 시집 와서 이내 청춘은 그저 썩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에 국향이의 마음은 저기 뛰놀았다. 장서방이 그립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날 국향이는 의뢰히 승상이 잠자리를 국향이 자기의 방에서 할 것으로 알고 몹시 기다렸으나 승상은 대궐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사랑에 자리하고 서자고 말았다. 승상이 들기만 하면 살해고 싶은 말, 호소하고 싶은 말, 사죄하고 싶은 말, 가지가지의 천만 가지 사정이 가슴에 쌓이고 쌓였지만 그것을 모두 사귀고 혼자서 지내자니 여간 마음 괴롭지 않았다. 그런데 승상은 어찌된 일인지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사랑에 자리하고 말았다. 언젠가 한번 승상의 소리를 듣고 국향이가 너무 반가워 마주 뛰어나 가려는데 승상은 돌아보며 빙긋이 웃으며 장서방댁, 장서방 꿈이나 꾸었소? 하며 지나가 버렸다. 국향이는 장서방과 입맞춘 것을 연파대가 보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못 보았으리라고 보장도 또한 못할 일이다. 연파대의 입을 통하여 그것이 승상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도 못할 노릇이다. 그 때문에 승상은 이렇듯 냉담함인가? 40 늙은이가 열소리하는 소녀를 아내로 맞았으면 아내의 약간한 오입쯤은 묵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진나라 풍습은 아내의 부정이 허용되는가? 그때 승상은 몹시 불쾌한 듯이 오히려 노여운 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국향이 자기의 그때 행동이 혹은 부정으로 됐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국향이는 자기 딴에는 이것도 일단 망한 고국의 혈맥을 이어보려는 가여운 애국 행동의 일단이다. 그것을 너그러이 용인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승상이 국향이에게는 오히려 딱하였다. 서방에게 미쳐서 조국도 버려야 하는가? 고구려 사람에게 고구려의 애국심이 있을진데 진나라 딸에게는 진나라의 애국심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서방 때문엔 버려야 하는가? 승상댁에서 국향이에게 대한 대접이 석다산 다녀온 뒤에는 전보다 현저하게 달라졌다. 전에는 승상 부인도 무시로 국향이의 처소에 들러서 바위를 얼으며 한참씩 놀고 하더니 이제 부인은 일체로 들르는 일이 없었다. 시녀를 시켜서 바위를 부인 처소로 데려가고 하였다. 시비들도 이심전심으로 이 기분을 알아채고 국향이의 시종은 그리 시원히 하지 않는다. 을지 가문의 칙명으로 시집을 와서 시집오자 한 아들을 낳아 바친 그 시절의 국향이의 처지에 비기건대 과연 참담한 형편이었다. 장서방과 입 한 번 맞춤 밖에는 더 나아간 허물이 없거늘 그 일이 이 결과를 낳았는가? 바위가 종래 승상 부인 방에서 자기까지 하였다. 독수공방이라는 경험을 처음 한 날 밤 국향이는 한밤을 한잠도 못 이루고 일어나 앉아서 울면서 세웠다. 국향이는 잊혀진 존재처럼 되었다. 아무도 그를 간섭하거나 눈여겨보는 이가 없었다. 승상은
코끝도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음성조차도 국향이에게는 다시 들을 기회가 없었다. 어머니의 배에서 세상에 떨어진 이래로 혼자 자본 적이 없고 하다못해 시녀의 시측이라도 바꿔야 자던 국향이는 비로소 독수공방이라는 것에 적적하고 아픈 것을 통절히 느꼈다. 바위 하나를 안고 자기가 용인되어 있지만 그 바위도 강간 승상 부인께 가서는 도로 오지 않는 수가 흔히 있었다. 가을도 차차 깊어서 만물이 소슬한 절기에 넓은 방에서 쪼그리고 혼자 자는 그 고통은 형언키 힘들었다. 이러한 때의 국향이에게 다시금 통절히 생각나는 것은 정량이라는 진나라 젊은이의 정열의 품이었다. 장량이는 연파대라는 사람에게 끌리어가서 경외에 내친 바 되었다. 그러나 아내를 빼내려 도로 잠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잠입하다가 연서방에게 들키면 매맞아 죽어요. 겁에 질리어 이렇게 호소하던 장량이라 믿음성 있는 약속은 아니었지만 자기를 사모하여 마녀 리 길을 온 정열로 미루어 그래도 국향이에게는 아주 잘라버리지 못할 미련이 있었다. 자기의 입술에 맞대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던 정열의 젊은이, 그 정열의 뜨거운 입김과 힘찬 품이 국향이에게는 차차 그리워갔다. 어린 바위를 힘있게 안고 이것이 정량이거니 하는 생각으로 바위의 입을 빨아주기도 여러 번이었다. 한숨을 남은 살되고 보니 사람의 나고 죽는 의의의 엄숙하고 큼도 차차 짐작이 갔다. 부왕이 우물에 몸을 던져 죽음에 임하여 국향자기를 동의의 재상 을지문덕에게 부탁함은 오직 국향이를 살리고자 한만이 아닐 것이다. 천하를 웅시하는 대고구려 재상에게 딸을 맡겨 사라지는 진나라 피를 그래도 남겨보고자 하는 고충이 아니었을까? 만약 부왕의 진의가 그렇다 할 진대 자기는 을지 가문의 아이 낳는 지엄이로만 종시하는 것은 부왕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량이가 더욱이 애타게 그리웠다. 자기와 장량이와의 사이에 아이가 난다 하면 그 아이야말로 순수한 진나라 아이일 것이다. 여상한 이론은 모두가 요컨대 국향이가 이성의 품이 그리워서 생겨나는 억지의 이론이었다. 어떤 날 밤 국향이는 밤이 새도록 바위를 안고 운 뒤에 소녀는 부하의 유지를 계승합고자 올해 신세진 승상님 댁을 하직하나이다 라는 간단한 글 하나를 남기고서 모호에게서 노자로 쓰라고 받은 폐물들만 몸에 지니고 을지댁을 빠져나왔다. 승상댁에서 뛰쳐나온 국향이는 우선 그 목표를 석다산으로 잡았다. 석다산 아래의 마을까지 이르러 알아보았으나 여출일구로 석굴 사람은 석굴까지 가야 알지 그렇지 않고는 모른다 하므로 험한 골짜기 바위를 건너고 넘어서 그 많은 석국을 모두 뒤져보았으나 장량이의 소식은 막연하여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날 저녁 여막으로 내려와 몸을 여막에 잠글 때는 국향이는 온몸이 피곤하여 호흡조차 순조롭지 못할 지경이었다. 몸이 피곤하다가 보다는 마음이 피곤하고 앞이 딱 막혔다. 아무런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이 그저 막연히 을지 승상댁을 뛰쳐나온 제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여 마지 않았다. 개새끼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를 놓치지 한다는 치밀한 고구려 경찰라에 국향이는 일말의 희망을 붙였다. 승상이 자기를 그렇듯 사랑하였으니 승상이 자기의 출분을 알아채고 온 고구려의 힘을 동원해서 자기를 찾아보지 않을까? 그렇다 하면 자기는 거기에 붙들여 다시 승상댁으로 돌아가서 승상작은 마마로 바위의 자친으로 다시 고구려의 안악으로 결코 딴 생각 품지 않고 안온하게 생애를 지내리라. 문 밖에서 저벅저벅 사내의 발소리가 날 때마다 국향이는 몸까지 흠칫흠칫 놀라며 기다렸다. 연파대의 발소리가 아닐까? 연파대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닐까? 아, 승상님, 국향이는 진실로 잘못하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차후에는 국향이 결코 다시 승상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리다. 그러는 일반 국향이는 젊은 사나이 장량이의 굳센 팔 힘이며 뜨거운 입맞춤 등이 또한 가슴이 매도록 그리웠다. 쪽소리가 나도록 정열에 미칠 듯한 눈을 번뜩이며 국향이 자기를 힘있게 안고 그 입을 마주 비며 대던 정열의 젊은이가 국향이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국향이는 며칠 동안을 무의하게 석다산 아래 염하게 묶으면서 행여연파대나 승상댁 심부름하는 누구가 오지나 않는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기대가 헛된 것을 깨닫고
고구려 초동에 옷 한 벌을 준비하여 차리고 석다산 아래의 여막을 떠났다. 우리 부모가 나를 동의의 여편네로 만들려고 낳아 기른 바는 아니겠지. 진국향이는 진나라 백성 노릇하자는 겨루로서 오래 젖었던 고구려 재상과 안악의 티를 벗어버리고 당분간 몸을 고구려 초동으로 차리고 진나라 젊은이 장량이의 행방을 찾고자 정처 없는 길을 다시 떠났다. 장서방을 경회로 내친다. 이 경회 경내의 접경지인 오리내장 근처를 목표로 국향이는 다시 길을 떠났다. 석다산 아래를 떠나서 다시 장안성까지 이르렀다. 성 밖에 사관하고 묵었다. 단 한순간이나마 바위를 보고 싶었다. 바위가 아니거든 을지 승상이라도 을지 가문의 하인이라도 옛 인연에 관련되는 누구든 잠깐 보고 싶었다. 무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하면서도 다시 을지댁에 끌려갈 기회가 생기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차마 성 안에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옛 인연 있는 사람에게 들킬 목적으로 사흘을 성 밖에 사관하고 성 밖을 배회하다가 드디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길을 떠날 때에 국향이에게는 온 천하가 다 원수같이 보였다. 바위? 바위보다 돌멩이를 보리라. 을지상공? 길가의 초동을 보리라. 나를 위해 말리기를 찾아온 장서방이나 만나리라. 아, 그러나 장서방은 어디 있는가? 그 우악스러운 연서방을 다시 만나서 욕이나 보지 않는가? 바위야, 바위야, 속으로 외치며 부르짖으며 국향이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장안성을 떠나서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장량이를 만나러 다시 길을 걸었다. 을지승상댁에서는 국향이가 나간 날 꽤 늦게야 국향이의 실종을 발견하였다. 승상 부인께 가서 밤을 자고 엄마를 찾아 아침에 왔다가 텅 빈 방에는 아무도 없으므로 엄마 엄마 울며 부르짖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알리우고 승상 부인도 알려와서 국향이에 남긴 글월도 발견되고 하여 국향이의 실종이 알려진 것이었다. 승상은 그 사연을 듣고 입맛이 쓴 듯이 두어 번 혀만 찼다. 양호 유한이라더니 공연한 것 기르다가 걱정만 남겼군. 바위는 이젠 부인이 맡아서 기르시오. 어미 없는 아이니 그렇게 아시오. 바위 기르기야 누군들 걱정 있으리까마는 하여간 누구를 공주 찾아내보내야지요. 내버려 두오. 철없는 애도 아니오. 제 생각으로 나간 공주를 찾아오면 물어하오? 또 나갈걸. 좌우간 바위나 잘 기르도록 합시다. 늙은이 싫다고 젊은 놈 찾아간 걸 불러야 쓸데 있소? 진나라 여인의 생각은 우리 고구려 사람으로는 잘 알지 못할 게야. 어느 서방이건 잘 섬기기만 하면 열렬하는 게 진나라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게다가 공주의 나이 이젠 20이 아니오. 20살 여인이 저하고 싶어하는 노릇은 하늘도 다시 잡지 못하는 법이오. 그렇지만 애처로워. 그 연약한 몸이 이제 나가서 몹쓸 세상에 부딪힐 생각을 하면 더욱이 바위의 생모라 애처롭지 않습니까? 한번 부딪혀서 세상 맞쓰고 단 걸 알고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지. 승상은 아주 국향이를 내버리고 말았다. 승상댁에 누구 하다못해 하인배의 눈에라도 행여뛸까 하여 며칠을 성 안성 밖을 배회하다가 국향이는 종래 스스로 단념하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발댈 때는 국향이의 마음은 통곡하고 싶도록 괴로웠다. 이제는 할 일이 없었다. 승상댁 혈자를 받으려는 욕망을 버릴진데 이제는 진나라 혈손을 받을 노력을 해야 하겠다. 장량이, 장서방은 어디 있는가? 연파대에게 두들겨 맞고 달아난 진나라 혈맥의 소유자 장량이는 어디가 있는가? 다시 장량이의 소식을 찾으려고 국향이는 대동강 연변으로 살수 연변으로 향산, 의주 등 각 연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북으로 올라갔다. 꽤 세밀히 찾아보았지만 석다산 이후의 장량이의 소식은 망연하여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초동으로 변복한 국향이는 이르는 곳마다 장량이의 소식을 탐색하면서 오리내까지 넘어섰다. 장안을 상거하기 500여리여 연전 온 바의 만여리에 비기건대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였지만 가을에 짧은 해를 이용하여 가다 쉬다 하는 길이라 국향이에게는 지루하고도 한없는 길이었다. 상하천여리가 되는 오리내 연변을 샅샅이 오르내리며 뒤질 수는 없어서 대국으로의 교통로의 연변만 뒤지면서 북상하면서도 국향이는 장서방을 어디다가 내려뜨린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 뒤로 끌리었다. 오리내를 넘어서는 말갈불악에 꽤 띄엄띄엄 있었다. 국향이가 비록 고구려 승상의 아내가 되고
고구려의 가정에서 아니 낳고 살림을 하였다 하나 그동안 익힌 것은 모두가 고구려의 상류 사회의 풍습과 언어들이었다. 말갈족과 부여족의 풍습과 언어가 뒤섞여 새로운 언어 풍습을 이룩한 이곳 풍습에는 아주 초면이었다. 이 초면인 풍습에 외국인 티를 내지 않고 어떻게든 무사히 뚫고 나가려고 국향이는 꽤 애를 썼다. 이렇듯 꽤 애를 쓰며 뚫고 나가다가 국향이는 드디어 병상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700리 요동의 초입정에서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몸살쯤으로 여기고 심상이 앓았는데 하루 염막에서 쉬고 이튿날 길 떠나려 하니 머리가 핑핑 도는 것이 도저히 길을 떠날 수가 없었다. 주인 마누라를 불렀다. 주인 아주머니, 나 하루 더 쉬겠습니다. 아이고 골치야. 부여식의 구두를 놓아서 꽤 뜨뜻한 방에 국향이는 몸을 높이고 앓기 시작하였다. 총각 손님, 노독이 나셨구려. 노독인지 뭔지 아이고 골치야. 의원 불러드릴까? 의원이 있으면 좀 청해주세요. 웬 쫄쫄한 의원이 있겠어요? 웅국 고구려에는 이런 촌락, 시골에도 슴직한 의원이 있었다. 한 의원이 국향이를 위하여 초빙되어서 국향이의 맥을 짚었다. 국향이의 맥을 짚고서 한참을 위아래를 살피던 의원은 내 조용히 이 손님과 상의할 일이 있으니 다른 이들은 잠깐 밖에 나가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다른 일에야 주인 마누라밖에 없지만 주인 마누라는 이 소청을 듣고 고요히 일어나 밖으로 나간 뒤 의원은 양손으로 국향이의 손을 들여다보며 손님은 부인 내시지요? 안악 내시지요? 하고 묻는다. 의외에도 진실을 지적받은 국향이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방침이 서지 않아 한순간 머뭇머뭇하였다. 몸에 별 병환이 있는 바 아니고 노독 피곤에 겸한 회임이신데 몸을 좀 안정히 쉬시면 별 탈 없으시리라. 날짜로 따져보아야 만약 이것이 회임이라 할진데 틀림이 없는 을지승상의 제의자이다. 따지고 뭐고 할 것 없이 장량이라는 사람과 입을 접하여 본 밖에는 남자라는 것을 모르는 자기거니와 회임이라는 것이 남녀가 살을 접하고 동침하고 나서야 되는 것이라면 을지승상 밖에는 자기와 더불어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장량이 연파되든 감정상으로는 여러 사내를 아는 국향이로서는 회임이라는 의원의 말에 한순간 뜨끔하였으나 천상천하의 을지 가문 밖에는 이것이 당신 아이요 하고 내놓을 곳을 못 가지고 있는 국향이로서는 또 하나 생겼다는 일종의 희열을 무득이 느꼈다. 국향이는 의원한테 자기는 양가의 처녀로서 양가에 출가를 했는데 가정사정상 시가를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하늘 아래 부끄러울 데가 없는 귀한 신분의 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의원을 돌려보낸 뒤에 국향이는 망연히 앉아 있었다. 자기는 을지 가문을 배척하고 뛰쳐나왔지만 자기의 몸속에는 그때 벌써 을지 가문의 씨가 들어있었다. 나는 을지 가문을 배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을지 가문의 아이를 낳는 안악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게 부과해 주신 사명이다. 부왕의 우지? 진나라? 하마터면 몸을 더럽혀 얼굴 들어 사람을 대하지 못할 한 신세가 될 뻔한 이 몸을 그냥 여전히 곱게 유지하게 된 하늘의 처사에 국향이는 진심으로 살해하였다. 그러나 장차 이 뱃속의 아이가 세상에 나온 뒤에 승상이 이것은 정녕 내 자식이요 하고 인정을 하여 줄까. 자기는 그 사이 승상댁을 나온 일에 숱한 사내를 접하였다. 길 가는 농군, 초동과도 날씨가 산산한 관계로 서로 품고 품기며 밤을 지내기도 여러 번 하였다. 생면부지의 사내와 서로 품고 하면서 그 따뜻한 체온이 자기에게 스며들 때에 20살 난 생산한 젊은 여인으로서의 정욕이 움직인 일도 없지 않았다. 이렇고 저렇고 나는 딴 사내를 모르는 을지문덕의 아내로다. 을지 가문의 장래 주인 될 바위소년의 생모로다. 국향이는 여막 주인 마누라를 청하여 의원에게 한 말과 비슷한 말을 하여 자기는 임신한 것 같으니 뒷방 한 방을 깨끗이 치워 자기가 몸을 풀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그는 몸을 뒷방으로 옮겼다. 의원의 말이 틀림이 없었던 듯 국향이가 뒷방으로 몸을 옮기고 몸을 정향하려 드러눕자 입맛이 분명 달라지고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이 먹고 싶고 냄새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분명 뱃속에는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바위를 벨 때와 달라서 온갖 것이 부족한 객지 생활에서 입덧이 나고 보니 이것을 이제 7, 8개월 겪어야 할 일이 한심하였다. 늦가을에서 겨울에 걸친 시절이라
음식물의 부자유를 느끼는 바는 아니었지만 입덧 난 특수한 입에 맞는 음식을 구해 먹기는 지난한 일이었다. 모든 부자유를 참고서 지낼 밖에는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국향이는 지나간 두세 달 동안 장량이라나 하는 소년의 뒤를 쫓아서 석다산으로 장안으로 헤매던 광란의 몇 달의 생활을 회상하여 보았다. 자기는 자기 부모의 음탕한 성격을 유전받았음인지 왜 그렇게도 그때 마음이 들떴던가? 장량이라는 소년의 어디를 추려내면 감히 을지 승상의 발 뒤꿈치엔들 비길 수 있으랴. 짐작컨대 장량이라는 소년은 진공의 음탕한 풍습에 젖은 모호의 한 총애하던 소년이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 할진대 그 장량이에게 자기가 입을 제공하여 입을 맞춘 것만 할지라도 이 고구려 땅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난련의 죄악이다. 무게 있고 튼튼한 일국의 승상인 을지공과 어디 감히 비길 수가 있으랴. 그 장량이를 그려 장량이로 하여금 진나라 혈맥을 이을 아이를 만들도록 하려고 을지댁을 버리고 뛰쳐나온 자기는 모후에게서 유전받은 음탕한 피해의 소치가 아니었던가? 을지 가문의 아들을 낳은 아내로서 흔들림 없는 튼튼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기가 무슨 바람으로 그가 문을 뛰쳐나왔던가? 오직 젊은 사나이의 품을 그려 젊은 품에 안겨보고자 하는 자기의 음심의 소산이 아니었던가? 이 때문에 바위라 하는 내 몸을 아프게 하여 낳은 자식까지 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귀여워하던 승상이야 승상 부인이며 그때 카인배까지 모두 버리고 석다산으로 달려가지 않았던가? 고구려의 안악은 남편 아닌 사내에게 음심이 생기면 몸을 부젓가락으로 찢어서 스스로 음식을 사귄다고 들었다. 자기는 왜 부젓가락으로 몸을 지질 용기가 아니 났던가? 바위, 이제는 꽤 잘 걸어다닐 게다. 그 귀여운 바위까지 내어버리고 장량이의 뒤를 따라 을지댁을 뛰쳐나오다니. 아, 과연 미쳤었구나. 이젠 쉬운 말은 제법 할 수 있을 사랑하는 아들 바위가 안타깝도록 그리웠다. 또한 자식 뱃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니 이도 또한 을지 가문의 둘째 아들이라 제 형처럼 기우은 것이 생기려는가? 국향이는 과거의 온갖 잡념에서 해탈되어 오직 태교에 힘써서 좋은 둘째 아들을 얻으려고 노심하였다. 장래 계집애가 나올지 사내가 나올지는 알 바이 아니지만 분명을 지승상과 진국향이라는 남녀의 사이에서 생겨난 자식이다. 그 진국향이는 이 아이가 뱃속에 든 뒤에 한때 바람이 나서 돌아다녔지만 그래도 이 아이만은 신성하고 깨끗한 을지, 승상 을지 문덕공의 자식이다. 짐작컨대 모후에 총애하던 소년이었을 장량이라 하는 소년을 사모하여 을지댁을 배척하고 뛰쳐나온 제 어리석은 행동을 못내 뉘우쳤다.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삼천 후궁을 자랑하는 진나라 궁실처럼 세욕만으로 될 것이 아닐 것이다. 자기는 음탕한 진나라 피를 물려받은 탓에 하마터면 이 내 몸을 망칠 뻔하였다. 을지댁에 출가를 하여 승상 부인으로 고구려 안악이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던 자기가 여전히 진나라 안악의 뒤를 밟으려 하였던 것을 보면 핏줄의 위대한 관련성에 다시금 느끼는 바가 없지 않았다. 이 여막주인 여편내라는 사람은 순전히 부여해서 고구려로 전통이 흘러내린 고구려 안악이었다. 여객들의 편의를 돌보아 주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여막의 경영자로서 일찍이 홀몸이 되어 이 여막 하나를 유지하면서 20년간을 살아온 안악이었다. 의지 굳건한 믿음성 있는 고구려 안악이었다. 양가의 며느리로서 가정사정으로 집을 뛰쳐나왔노라는 국향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사내란 다 바보야. 저런 이쁜 안악을 놓아주다니. 그렇지만 색시 처음 우리 집에 올 때보다 얼굴이 썩 못했소이다. 음식 거처 등이 맞지 않는 탓인지? 하며 마주 나와 국향이의 손을 잡았다. 내 집처럼 여기시고 마음 놓고 계세요. 무얼 자시고 깊은 것이 있거들랑 아무 것이고 부르세요. 아이고 주인 아주머니도 내 집에 있으면 별다르겠어요? 그저 밤에는 왜 그런지 좀 적적해 못 견디겠어요. 서방님 품을 떠나니 왜 적적치 않겠어요? 만날 꼭 품에 안겨 재롱이나 부려야 할 어린 색시가. 저의 서방님이라는 분은 나이 45이 지난 영감인걸 뭐. 색신 20살이시라지? 네, 20살에 한마흔 남은 나야 꼭 맞지. 색시 가장 귀염받으시겠구먼. 우리 영감도 살아계시면 금년이 환갑이신가. 주인 마누라는 적적한 듯이 머리를 돌렸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뱃속의 어린애는 나날이 자라서 세상에 고함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날이 차차 지남을 따라 국향의 배는 현저하게 불러갔다. 배가 불러 감을 따라서 국향이의 마음을 차차 불안하게 하는 근심이 생겨서 커갔다. 그것은 장차 이 뱃속의 애가 세상에 나온 뒤에 애 아버지이늘지 승상이 이것은 틀림없이 내 자식이라고 인정해 줄는지 혹은 아비 모를 애라고 내버릴는지 여기 대한 근심이었다. 자기의 정조가 하늘 아래 부끄러울 때는 없는 바이지만 마음의 정조는 온전하다고 장당할 수 없는 국향이로서는 더욱이 장량이와 마주 붙안고 입을 맞추었고 연파대와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지낸 경력을 가진 국향이는 남의 앞에 버젓이 자랑할 정조는 되지 못하였다. 남에게 마음 흔들리었으면 이것이 벌써 정조가 깨어짐이라고 갈파한 옛 성현의 말씀은 있지만 국향이는 이로써 뱃속의 아이에게 일말의 불안을 안 느낄 수 없었다. 이런 때에는 고구려 안악의 특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주인 마누라가 국향이에게는 좋은 의논 상대자였다. 주인 아주머니, 네? 좀 들어와 주세요. 왜 그러우? 난 바쁜데. 잠깐만 들어와 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다리 뻗고 누워주세요. 이 색시가 왜 이러나? 서방님 생각이 나나 봐. 서방 생각도 납니다. 왜 안 나겠어요? 하면서 국향이도 주인 마누라 곁에 눕는다. 아주머니, 대체 아이라는 건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지 동네 총각 닮겠어요? 부모라면 어미를 더 닮습니까? 아버지를 더 닮습니까? 내 짐작으론 아버지를 더 닮을 것 같습니다. 오, 하느님, 제발 그래주면 유난히 특징 많은 아버지 을지 승상을 닮아주면 얼마나 고마우랴. 왜? 색시, 동네 총각 닮을까봐 걱정스러우? 걱정도 스러워요. 아이들자 그댁에서 뛰쳐나왔으니 이건 나 모르는 아이라고 밀치면 어떻게 해요? 얼려둔 동네 총각이라도 있수? 입쯤 맞춘 것으론 닮는데 뭘 영향 없겠지요? 입 맞춘 난구는 있는 모양이군. 장한 총각 녀석들도 요런 이쁜 색실 그 저 둘 까닭이 없겠지. 아주머니도 전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괜히 발뺌하느라고 야단이군. 입 같은 건 1100번 맞춰도 별 탈 없는가 봅디다. 그저 동침해야 아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지. 동침이란 것에 대한 신비성에 국향이는 마음 깊게 울리었다. 자기와 동침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을지 승상밖에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뱃속의 아이는 천하에 누가 무엇이든 간에 을지 승상의 시다. 어떤 날 유난히 뛰노는 뱃속의 어린애를 어루만지며 국향이가 망연히 앉아있을 때에 되놈이란 참 저런 게 다 나락을 먹고 있으니까 돼 땅에 나락이 모자라지. 여막 주인 마누라가 투덜거리며 색시 있소? 하면서 국향이의 방으로 들어왔다. 대체 고구려 사람은 고구려인이 아닌 인종은 통모라 되놈이라 하므로 그 되놈의 한계를 잘 가릴 수 없어서 국향이가 되놈은 웬 되놈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사랑의 일전부터 되놈이 하나 묵어 있는데 나더러 자꾸 장가를 들여달라고 성화구려. 그래서 앞집 김서방 댁 암캐가 이즈음 암내가 일어서 야단이기에 거기라도 중매를 해달라느냐고 물었더니 암캐에게야 차마 어찌 장가 들겠느냐고 하며 이쁜 색시건과 부건 사람의 종자에게 장가 들고 싶으니 꼭 중매를 서달라는 구려. 호호호. 주인 마누라는 쾌활하게 한번 너털 웃음을 웃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내 방에 기어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 이불기를 들치고 내 자리에 뛰어든단 말이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깔고 이자꾸려. 그랬더니 깽깽하면서 자기는 진나라라나 양나라라나 하는 뒷땅에서 색시를 따라 장안 서울까지 마녀 리를 왔다가 겨누던 색시는 그만 남한테 빼앗기고 도로 제 나라로 가는데 고구려까지 왔다가 색시 하나 얻지 못하면 면목이 서지 못하노라고. 그래, 이 늙은 할미나마 건드려 보려고 그랬노라고. 손을 싹싹 빌지 않겠어요? 진나라라나 양나라라나에서 말리기를 완노란다는 그 되놈에게 대하여 국향이는 아주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장서방 아닐까? 그래, 그 대사람은 아직 있습니까? 장가들여 주기 전에는 죽어도 안 떠나겠노란 구려. 그래, 마침 집에 머슴도 하나 구하려던 차이라 머슴 겸에 한동안 있으라고 그랬소. 그러다가 아주머니께 장가들 모양이구먼요. 설마 내가 장차 서방 생각이 나면 뒷집 숙회를 붙이지 되놈을 붙이겠소? 색시 어떠우? 서방 생각 안 나우? 중매할까? 서방 생각이 나면 베개를 붙안고 자지요. 그런 추근추근한 되놈은 싫어요. 하기는 색시는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더 그리울이 없겠소?
그날 낮 좀 기울어서 국향이의 방 앞에서 머슴을 뜰을 쓰는 소리에 가만히 열고 내다보았다. 거기서 국향이는 장량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연파대에게 맞아서 뚱뚱 부었던 눈시울은 다 도로 나았지만 그 사이에 비난 때문인지 초췌하게 여위고 마른 장량이가 뜰비를 들고 뜰을 쓸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이편으로 머리를 돌렸다. 장서방! 국향이의 입에서는 뜻하지 않고 속살거림이 나왔다. 장량이는 힐끗 머리를 들어 마주 국향이를 쳐다보았다. 국향이를 알아는 본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 벽촌 구석에서 국향이를 발견한 그 의의를 이해할 수 없는지 잠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야 공주님! 한 소리 부르짖고 손에 들고 있던 비를 내던지고 국향이의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이 되놈 어디라고 객실에 뛰쳐드니? 주인 마누라가 질겁을 해서 장량이를 도로 내쫓으려는 것을 국향이는 나 아는 사람이에요 하여 밀어버렸다. 색시 아는 이요? 그래도 색시 상가시오. 내 지내보니 천하에 음흉하고 염치 없고 뻔뻔하고 게다가 색시 미친 광이 입디다. 너 대체 어디 녀석이냐? 분명 고구려 사람은 아닌데 대체 어디 녀석이야? 나요? 그래, 고구려 사람이요. 천하절색이 색시의 서방이랍니다. 예끼. 국향이와 주인 마누라의 입에서 동시에 같은 소리가 났다. 국향이로서는 한때 장서방에게 향하여 나는 장서방의 아내로라고 선언한 일이 있었지만 주책 없은 소리를 벙벙하여 일종의 색광으로 인정받은 장서방에게 아내란 소리는 차마 듣기 싫었다. 이 녀석, 김서방댁 암캐나 불러다 주련? 살이 찌고 엉덩이 퍼지고 지금 한참 암내 일었더라. 아주머니도 괜스레 남 장가 들려는데 회방 놓으시네. 색시도 저런 색광을 너무 오래 대척 마시오. 하며 주인 마누라는 저 볼일 보러 저편으로 가버렸다. 주인 마누라가 간 뒤에 장량이는 국향이의 손을 덥석 잡고 정욕에 불붙은 시뻘건 눈을 국향이의 얼굴 근처에 헤매었다. 장서방은 어떻게 여기를 왔소? 연서방 녀석에게 경외로 내친 바 되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죽는 한 있더라도 석다산으로 오마고 하지 않았소. 그게야 한때 입놀림이지요. 다시 영가놈에게 들켰다가는 매 맞아 죽을 일을. 아, 이것이 진나라 사상이었던가? 사랑하는 이에게 철석같이 맹세하였던 것을 한때의 입놀림으로 돌려버리니 남자의 한마디 말이 천금과 같다는 말은 모두가 허언이던가? 나는 고구려 승상의 아내요. 이 몸에는 승상의 둘째 자식이 현재 들어있어. 그러니 장서방은 좋은 규수 얻어드릴 테니 거기 장가드시오. 암캐는 싫어요? 왜 암캐요? 한다 하는 고구려 색시를 중매해주지. 공주만한 이가 고구려에는 없습디다. 모두 우그렁 바가지 같거나 선머슴 같은 것뿐이지. 만성을 호하는 대고구려에 왜 일색이 없겠소? 국향이 따위는 발꿈치에도 못 미칠 자가 수두룩하리다. 아니올시다. 소인은 그저 공주님께 장가들려고 전지 10명께 맹세했습니다. 그 공주께야 지난 가을에 장가드셨지? 아니올시다. 손목 한번 잡아본 뿐이지. 입은? 볼은? 볼 좀 맞추어보고 입 한번 맞추어보고. 그만했으면 되지 않소? 아닙니다. 한자리에 벗고 누워서 살을 대야 합니다. 국향이는 내심 탄식하였다. 사내라는 동물은 왜 꼭 하필 여인과 동침을 하고야 만족하려 하는가? 동침을 하고야 아이도 생긴다 한다. 동침의 신비성과 기괴한 작용에 대하여 일종의 공포에 가까운 감상을 느끼며 이러하니까 여인의 정조라는 것은 동침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새삼스러이 느끼며 여인이 출가하여 한 사내의 혈통을 계승하는 자식을 낳은 이상은 혈통의 순결성이란 것을 지켜야 할 것을 통절히 느꼈다. 하여간 진나라 국향 공주는 부왕의 칙명으로 고구려 승상댁에 출가한 몸이니까 을지 승상 아닌 사람에게는 몸을 허락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장서방은 적당한 색시를 골라서 장가드시오. 아, 진나라 혈맥은 끊겼구나. 진나라 혈맥은 붕왕에게서 끊긴 셈이오. 오, 제33년으로 남조의 혈맥은 사라졌소. 공주님 살아 계셔도? 출가 외인이라 공주는 고구려 혈맥을 잇는 사람입니다. 공주를 빼내려 석다산으로 오리다던 장서방의 말을 고지 듣고 신세태산 같은 승상댁을 배반하고 뛰쳐나온 국향이지만 이 몸에 승상의 씨가 있는 동안은 승상에 부르실 날도 있을 패입니다. 이 몸에 고구려 만성이 한결같이 부모처럼 우러르는 을지, 승상의 아내, 진나라 강아지, 장서방 같은 사람과 오래 상종할 신분이 아니니 물러나가오. 내 이댁 아주머니와 의논해서
진나라에서 공주를 고구려해준 대신 이곡 색시를 하나 물색해 장서방께 드릴 테니 그 색시를 데려다가 잘 사오. 공주님, 이제부터는 승상 부인이라 부르시오. 승상 부인, 승상 부인, 진나라 공주가 고구려 승상 부인이란 웬 말이십니까? 아, 진나라도 망했구나. 망한 줄 이제야 알았소. 좌우간 한동안 이 댁에 기거하시오. 숙식 비용은 그 비용은 소인이 머슴살아 갚으오리다. 그럼 좋은 색시를 하나 골라둘 테니. 이리하여 장량이는 이 염악의 한 식객으로 묵어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장량이는 손님도 아니요 하인도 아닌 명색 분명치 못한 신분으로 그 염악에 숙식하고 있게 되었다. 그런데 주인 마누라는 장량이를 하인인 듯 막 부려먹었다. 장량이는 또한 장량이로서 아무리 부려먹어도 탄하지 않고 예예하며 성실하게 일을 보았다. 그러나 국향이로서 불안한 것은 일찍이 장량이가 밤중에 주인 마누라 방에 기어들었다가 쫓겨났다 하는 사실에 의하여 또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었다. 이번에 장량이가 기어든다 하면 그것을 결코 40줄의 주인 마누라 방이 아닐 것이다. 진나라에서부터 그리워 따라온 국향이가 한 집에 있는 이상 왜 하필 일을 버리고 노파의 방에 들랴. 색시 삼가세요. 저 대놈은 천하 음흉한 놈이니까 색시 방에 기어들면 어떻게 해요? 한번 겪지요. 처녀 아닌 이상에. 저런 소리 하다간 한번 겪는 걸. 아주머니도 염려 마세요. 저는 고구려 안악입니다. 고구려 안악은 제 몸을 보호할 만한 재주는 일찍부터 배워두었답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아주머니나 주의하세요. 내 방에 들었다가 또 깔고 비벼주지. 깔고 비비다가 영감님 생각이 나면 어떡 해요. 나는 그런 생각 다 잊은 사람이오. 색시나 잘 삼가시오. 사실 염치를 불구하고 암캐에게라도 덤벼들려는 장량이라 신변은 보장할 수가 없었다. 부왕의 슬하에 있을 때 여인으로서의 약간한 호신무수를 익혀둔 것이 있지만 그 사이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느라고 통 버려두었으니 이제는 호신할 자신이 없었다. 다만 마음으로 만나는 고구려 안악이거니 하고 버티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 벽촌의 염악은 겨울이 되면서는 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두 안악과 장량이가 쓸쓸히 지키고 있을 따름이었다. 주인 마누라는 그동안 여러 번 국향이에게 한 방에 거처하자고 하였으나 국향이는 염려 마세요의 한마디로 거절하고 불어가는 배를 어루만지며 혼자서 단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해가 바뀌어 새해가 이르렀다. 그 새해 어떤 날 국향이는 이날따라 몹시 뒤숭숭하여 저녁을 먹은 뒤에는 일찍이 자리하고 누웠다. 뱃속의 아이가 유난히 뛰노라 몸도 적지 않게 불쾌하였다. 주인 마누라는 안방에서 잤다. 장량이는 이즈음 사귄 친구를 찾아 투전판에 나간 모양이다. 촛불까지 끄고 혼자 누워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문득 국향이의 방에 달린 부엌문이 뿌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 몸단속을 굳게 하는 국향이는 더욱 몸단속을 굳히며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동정을 엿들었다. 국향이의 방문이 삐걱하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국향이는 그 문 열리는 소리로 장서방이 틀림없이 없는 것을 직각하였다. 방 안으로 풍겨드는 마늘 냄새는 둘째하고 장서방 밖에는 국향이 혼자 있는 줄 다 아는 이 방에 밤중에 숨어들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진나라에서 고구려까지 말리기를 뒤쫓아와서 연서방에게 그런 욕을 보고 경외에 내친 바 되어 그래도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장서방의 경우를 생각하면 일변측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변으로 자기는 진나라 황녀요. 저는 이름 없는 한낱 초동에 지나지 못하거늘 그래도 추근추근 뒤따르는 것은 또한 괘씸하기 한량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고구려에 와서는 승상 부인으로 인처로 지위가 자리 잡힌 나에게 그냥 전 생각을 계속한다니 그 괘씸한 마음 보는 국향이에게는 한껏 밉게 보이기도 하였다. 요놈, 네 두고 보자. 국향이는 몸을 약간 움직여 자세를 바로 하고 장차 이를 사변에 대처할 몸 위치를 준비하였다. 방 안에 들어온 괴한은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은 발소리를 감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성큼성큼 국향이에게로 두어 발자국 왔다. 그리고는 손을 돌려 국향이의 몸이 어디쯤 있는지 짐작을 보고는 한 발을 국향이의 몸 건너쪽으로 넘겨 짚고 국향이를 가로타고 나서는 차차 주저앉기 시작하였다. 괴한의 몸이 국향이에게 차차 덧얹히려 할 때에 제 몸을 준비하고 있던 국향이는 몸을 벼락같이 일으키며
괴한의 팔을 잡고 두 발을 들어 괴한의 배를 차며 한 번 낙구어 찼다. 그 순간 괴한의 몸집은 한 번 공중으로 떴다가 영창을 짓부수며 뜰에 나가 떨어졌다. 만약 국향이로서 조금만 힘을 덜 들였다면 괴한은 문턱에 걸려 허리가 부러졌을 것이다. 철썩 하고 뜰 빙판에 나가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에 내실에서 자고 있던 주인 마누라가 놀라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옷을 주성거리며 뜰로 뛰쳐나왔다. 나와서는 거기 장냥이가 기다랗게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되놈, 뜰에서 왜 자고 있니? 색시, 어디 다친 데 없소? 다치긴 왜 다쳐요? 이 되놈이 색시방에 기어들지 않았소? 음흉한 놈이더니. 되놈이요? 문에 들어오기 집에서 뜰로 내쳤지요? 그게 되놈 장서방입니까? 색시방 영창이 다 부러지고 했으니 태중의 몸 어디 다치지나 않았소? 국향이는 더듬더듬 촛대에 촛불을 켜놓았다. 그러는 동안 기절해서 겨우 정신이 든 장냥이를 주인 마누라는 붙들어서 방 안에 들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영창을 부수고 뛰어든 옛 연인 장냥 앞에서 국향은 과연 어떤 운명의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남겨진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귓가에 흥미롭게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밤도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다정한 꿈결 속에서 평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